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입니다. 자, 제가 자타공인 X5 성애자 아닙니까? 이전 F 시리즈 때 X5M, F85 X5M을 또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기도 했었고, 누가 물어보면 한 대만 딱 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너 못할 거야 라고 하면 저는 X5M이라고 자신있게 말해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G-Body X5M X5M 신형 모델을 리뷰를 하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참 그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커버를 해주고 싶은 그런 정말 애정이 듬뿍 담겨있는 그런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승차감이었습니다. F85 모델과는 다르게 F95로 넘어오면서 이 BMW가 더 이상 X5M에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지 않고 댐핑 컨트롤이 가능한 일반 코일오버 쇼크를 사용했단 말이죠. 물론 뭐 BMW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야, X5M은 M이니까 그냥 쏴, 그냥 쏘는 용으로만 타는 거야. X5M은 이렇게 타는 거야. 이제 X5M에서까지 승차감 같은 거 찾지 마 라는 메시지를 운전자한테 던져주는 듯한,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무리 M이라도 이거는 SUV인데 기본적으로 컴포트함을 버리는 거는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쉬워 라고 막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차인데 너무너무 아쉽다 라는 말씀을 막 드렸어요. 그랬더니 코오롱 모터스에서 야, 그럼 너는 이거 타면 돼 라고 하면서 M50i를 보내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 X5 M50i 같은 경우에는 X5M에 들어가 있는 그 4400cc V8 트윈터보 그 엔진과 같은 베이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마력은 딱 100마력이 빠져서 530마력을 찍는데 토크는 또 똑같아요. 제로백은 0.5초 정도 더 느린데 여전히 4초 초반을 마크하는 차량이고, 한번 쏴볼게요. 지금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출력은 그 X5M에서 느껴지던, 이건 더 이상 이제 정말 무서워서 못 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금방 악셀에서 발을 떼게 되는, 특히나 고RPM을 사용했을 때 진짜 이게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뿜어져 나오는 그 600마력의 출력에 비한다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완전 극저RPM에서의 펀치력, 그리고 RPM을 4000 이상에 걸어놓고 악셀을 때렸을 때의 이 리스폰스 같은 것들은 그 X5M이 보여주던 그 펀치력과 대동소이하거나 혹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면 못 믿으시겠지만 X5M 그 이상의 느낌도 만들어준다. 제가 M50i 리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차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M5 산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냐. 오히려 저RPM에서의 그 풍부한 출력을 부드럽게 느끼면서 마음껏 뿌리고 다니기에 엔진 출력도 M550i가 더 나아 보이고 승차감도 더 편하고, 그런데 차값은 수천만 원이 더 싸버리고, 그렇게 되면 M5 산 사람들은 진짜 그 M5라는 엠블럼에서부터 오는 그 프라이드 플러스 디자인, 그리고 정말 그 고RPM에서의 100마력을 더 쥐어 짜줄 수 있는 그 한계의 영역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 M5만 가지고 있는 출력, 하체 세팅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M5가 스포츠성에 있어서 월등히 뛰어나겠지만 공도에서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영역까지 어차피 운전을 할 수 있지도 않을 뿐더러 환경도 안 되는데 이거는 아무리 하극상이어도 좀 지나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파워트레인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이 녀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그런 한계의 영역까지 올라가서 그 느낌을 예민하게 느끼지 않고서는 얘도 지금 M50i랑 마찬가지로 그냥 하극상의 극치를 보여준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녀석은 이 하극상 문제가 비단 파워트레인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M50i는 X5M과는 다르게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에어 서스펜션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자, 화면 보시죠.
그렇죠. RWS라고 하는 Rear Wheel Steering. BMW에서는 또 이거를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이라고 하죠. 뒷바퀴 조향. 뒷바퀴 조향이 또 X5M에는 빠져 있었던 게 여기는 들어와 있어요. 물론 차량 하체 세팅의 성향 자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X5M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빠지고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도 빠지고 대신에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는 뭐 그런 세팅이 꼭 더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는 한국에서 타야 되고, 그리고 SUV고 또 패밀리카로 사용해야 한다면, 그리고 패밀리카로 사용하는 게 아니더라도 혼자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이런 팔기통 배기음, 이런 팔기통 배기음을 느끼면서 이 저RPM에서부터 나오는 이 미친 토크와 출력을 느끼면서 고급진 승차감을 느끼면서 편안하게 타고 다니고 싶다, 천천히. 그리고 그렇게 편안하게 고급지게 다니다가도 좀 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언제든 막 쏘고 다녀도 되는, 제가 X5 30D 리뷰를 하면서도 드렸던 말씀인데, 지금 이 G바디 X5에 사용되는 에어 서스펜션은 굉장히 컴포트한 안락한 럭셔리한 승차감부터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 걸맞는 꽤나 하드한 승차감까지 이 커버해주는 레인지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이 녀석이라고 해서 못 쏘고 다니는 게 또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모든 경우의 수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사실 지금 이 녀석이야말로 그 데일리 슈퍼카, 데일리 슈퍼 SUV, 아빠들의 드림카라는 그런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은, 그냥 지금 얘를 앞뒤 범퍼 바꾸고 엠블럼 바꿔서 X5M이라 그러고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리뷰했던 아쉽다 그랬던 그 X5M은 뭐 X5M 뭐 CS를 붙여가지고 팔든가, 방지턱, 그렇지, 그렇지. 좀 빠른 속도, 그렇지, 범프는 범프대로 부드럽게 빠르게, 그리고 끝지점에 가서 이질감도 전혀 없고 부드럽게 싹 펴질 때는 또 빠르게, 리바운드는 리바운드대로 또 부드럽게 빠르게 펴져주고. 제가 장담하는데 차 어느 정도 안다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도 귀만 좀 막아놓고 이 차 운전해보라 그러잖아요. 맞추기 쉽지 않을걸? 그리고 X5M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 녀석에서 하체에 딱 크게 하나 빠진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빠져 있는데, X5M이 전자식 스테빌라이저를 어차피 뭐 포르쉐 카이엔이나 파나메라처럼 48V를 이용한 그런 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스테빌라이저를 이렇게 묶었다 풀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성능까지 보여주는 거는 아니었다 보니까 지금 이 M50i에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빠져있는 그 부분은 사실 정말 조금 더 아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거 가져간다 그러면 가져, 가져가. 어차피 지금 이 차에는 X5M에도 없는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X5M에는 없고 지금 여기만 들어가 있는 그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 RWS 같은 경우도 단순히 아까 골목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좁은 길에서 회전 반경만 줄여주는 게 아니라 시속 60km 밑에서는 역상으로 움직이다가 이제 60km 이상으로 넘어가면 앞쪽 스티어링 휠이 움직이는 각도랑 동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이 BMW에서 맨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는 고속에서 차선 변경 딱 했을 때 뭔가 차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막 이렇게 막 슉슉 스키 타듯이 이렇게 쓸면서 들어가는 느낌이 나서 이게 이질감 때문에 막 멀미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얘도 아무래도 많이 발전을 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고속주행을 하다가 차선 변경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고속에서 차선 변경을 할 때 좀 급격하게 탁 치고 들어간다, 혹은 이런 큰 코너를 감는다라고 했을 때 확실히 이 스티어링 휠을 조금 덜 돌려도 되는 그런 효과를 또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그런 이질감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단한 거는 얘가 롤을 좀 잡아요, 지 혼자. 일반적으로 주행하면서는 어떨 때 느낄 수 있냐면, 달리면서 치고 들어갔어요, 바로 잡아. 이렇게 급격하게 탁 치고 들어가서 핸들을 다시 정렬로 만들려고 할 때 왜 그런 느낌 있죠? 방금 뭐지?
뭔가 저렇게 급격하게 들어가서 바로 핸들을 제자리로 탁 찾으면 살짝 뒤뚱거리든 아니면 핸들을 두세 번 정도는 더 이렇게 해가지고 센터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고 한 번 탁 했는데 그냥 턱. 얘는 지금 차선 변경 탁 하고 나면 그냥 뭐 자기가 알아서 자리를 그냥 싹 잡아주는 거죠. 그냥 제가 지금 어떤 차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요즘 어떤 고성능 차들은 저 뒤에 RWS 기능을 가지고 이제 급격한 출력이 들어가서 뒤가 털리는 상황에 저 RWS로 또 카운터를 치는 그런 효과도 낸다 그러더라고요. 얘는 뭐 그 정도까지의 효과를 내는 건 아닌 것 같지만 확실히 차선 변경을 하거나 이제 공률이 꽤 큰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이 스티어링 휠 자체를 좀 덜 꺾어도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모로 굉장히 지금 이 차에 와서 좀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X5M과 비교했을 때 뭐 트랜스미션 뭐 품번까지 찍어보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ZF 8단 미션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체감상으로는 이 변속기에 관련된 하드웨어나 로직은 왠지 똑같은 것 같다. 다시 말해서 ZF 8단 트랜스미션 중에 가장 하이스펙 모델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진짜 이거는 뭐 욕을 안 섞고는 조금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저 RPM에서는 존나 부드럽고 고 RPM에서 또 째고 다닐 때는 존나 재밌다. 그냥 미친 새끼다. 그리고 이거는 물론 뭐 옵션 문제이긴 하지만 이 아이보리 실내 진짜 제가 BMW 실내를 칭찬했던 차가 딱 한 대 있거든요. 딱 한 대. X6 리뷰할 때 저희 시청자분께서 그 레드 컬러의 실내 X6를 협찬을 해주셨었는데 와 그건 되게 이쁘더라고요. 저는 원래 BMW 막 그 7 시리즈 브라운 시트 같은 거 막 보고 그러면은 이 장안평에서 해왔냐고 막 뭐라 그러고 그랬었는데 이야 저희 화이트랑 저 바울샘 리키스 스피커 저 안에 조명 들어오는 거 저 어우러지는 거 봐. 와 이 똑같은 시트 퀼팅도 이야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너무나 럭셔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차 타고 다니면서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지. 나를 위한 삶을 살겠는데 나는 운전하면서 맨날 실내에 타 있는데 이 뭐 차를 타고 어디 이동할 때마다 그냥 기분이 다른 거죠. 기분이. 그리고 이런 시트 관리하는 거 의외로 굉장히 쉬워요. 이거 저희 저번에도 이벤트로 팔았던 건데 그때 물량 조금밖에 준비 못 해가지고 또 가져 나왔습니다. 디테일링 프로 실내 관리제 세트. 이거 레더 클리너고요. 이거 이제 레더 컨디셔너인데 저 클리너로 닦아주신 다음에 컨디셔너로 마무리를 해서 평소에 그런 가죽의 보습이나 좀 이염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저 실내 가죽 관리제 사용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가끔 너무 좀 그 저렴한 애들은 이 오일기가 많아가지고 바르고 나면은 이렇게 번떡번떡 거려요. 그 막 가죽에 막 싸구려 광 막 무슨 뭐 90년대 가크렌저 가죽 시트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데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 향도 엄청 좋은데 진짜 그냥 가죽이 뽀송뽀송해지는 게 느껴진다. 그리고 얘는 인테리어 트림들에 사용하시는 인테리어 클리너. 얘는 인테리어 또 코팅제, 이런 뭐 플라스틱 트림이나 이런 크래쉬 패드 같은 데 닦으실 때 다 사용하시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4종이랑 타월 2개, 다목적 타월 2개 또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 하면 인터넷 최저가 한 6만원 나오는데 또 3만원에 딱 200분만 모십니다. 아래 댓글 링크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구매 못하신 분들 이번에 꼭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다 이렇게 보면 다 지금 막 비어 있잖아요. 이게 좀 저희 쓰던 거 가지고 나왔는데 저희 항상 시청자분들 차량 받고 반납하기 전에 밝은 컬러 인테리어 차량들은 이걸로 관리를 합니다. 쓰던 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함께 파는 트레이가 또 3만원짜리가 있는데 굉장히 고퀄이다. 같이 구매하시면 차량 안에서 굴러다니지 않게 깔끔하게 관리하실 수 있겠다. 여기까지. 숙제 끝. 그리고 주행보조 장치 같은 경우에도 뭐 프로페셔널 버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옆 차선에 있는 차량들까지 전부 다 싹 다 인식을 하고 자동 차선 변경 사용하실 수 있는
네, BMW에서 자기네들 이 주행보조장치 시스템을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라고 하는데, 네, 얘는 지금 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의 프로페셔널 버전, 가장 높은 등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너레이드도 다 들어가 있고, 전방에 또 차선 읽어드리는 스테레오 카메라가 3대 있고, 8기통 4400cc. 네. 이 배기음도 딱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은은하게 배워가지고 들으면서 다닐 수 있는, 은은하게 베이는, 진짜 차에 이렇게 고급스럽게 살짝 베이는 그런 8기통 사운드에 적당하게 팝콘도 싹 터져주면서 제로백 4초에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 들어가 있고, 화이트 시트에 에어 서스펜션에 뭐가 더 필요해. 네, 이 차량 가격이 1억 4,500인데 한 1,500 정도 할인한다고 해요. 그럼 뭐 1억 3천인데, 사실 뭐 X5 노멀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네, 뭐 그리 큰 가격 차이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X5M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또 한 2, 3천 정도 더 싸고, 정말 가성비도 훌륭하고 진짜 800메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차량에 좀 한 가지 수식어를 붙여주고 싶은데, 진짜 부자들의 차. 진짜 부자들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를 위한 투자,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 안 좋아합니다. 질색하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나를 위한 투자를 하시죠. 사실 얘 뭐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천천히 다니면은 뭐 그냥 X5구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튀지 않으면서, 네, 운전자한테 이만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차가, 네, 정말 흔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